안녕하세요. 왕쉬운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진짜 왕초보, 왕기초 영어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알파벳 읽는 법,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파벳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한글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과 같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혹은 가, 나, 다 이런 식의 이 한 글에 대해서 알아야 이게 기억이구나. 이게 가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여서요. 영어의 이 알파벳 왼쪽에 보이는 이 26가지거든요. 26가지의 알파벳을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26장, 26개의 단어를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 알파벳을 외우고 또 알파벳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A입니다. 우리 이 겉에 보이는 이 왼쪽을 우리가 대문자라고 하고요. 여기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우리가 소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큰 문자, 대문자와 작은 문자, 이 소문자는요. 뜻은 똑같고요. 쓰는 위치나 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그 쓰는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알파벳을 익힌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 대문자와 소문자는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어 A라고 읽고요.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A.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B. 제가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알파벳을 다시 외워보시면 돼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 제가 여기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글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한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편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 그 다음 C라고 읽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선생님. 이러는데 똑같지 않고요. C는 대문자는 이렇게 크게 쓰고요. 소문자는 여기를 절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이 절반 아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C. 그 다음 D라고 하고요. 우리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여기 절반이나 절반 살짝 위를 기준으로 D 이렇게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 E, 그 다음 F. 네, 이거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F인데 F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영어 소문자 요거를 쓴 다음에 F라고 했잖아요. 근데 F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깨무시면서 F가 아니라 F, F. 다시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깨무시면서 F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F. 다음 G이고요. G. 다음입니다. H. H라고 읽으면 됩니다. H. 마찬가지입니다. H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킬 필요는 없고요. 절반이나 절반보다 살짝 위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입니다. I,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 J, J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J는 이렇게 써요. 대문자는 이렇게 가로획을 그으시고 쭉 내린 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올리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꺾어만 주셔도 J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J도 이렇게 소문자도 점을 하나 찍으신 다음에요. 쭉 내리다가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이 꺾어주실 때는 이렇게 꺾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문자 쓴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꺾어만 주셔도 아, J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J와 방금 공부했던 I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I는 소문자 어떻게 썼죠? 점을 찍고 그냥 쭉 내려줬죠. 그런데 J는 어떻게 썼죠? 네, J는 거의 비슷한데요. 쭉 내리다가 이렇게 꺾어준다. 그래서 이 꺾어주는 부분에서 차이가 I와 J의 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K인데요. K도 선생님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C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도 뭐라고 했었죠? 여기 기준점을 이렇게 우리가 그어본다면 똑같이 생긴 애들은 소문자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주면 되거든요. K도 마찬가지예요. K도 대문자 K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큼직하게 써주고요. 소문자 K는 어떻게 써주느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우리 소문자 K는 이렇게 세로획을 그어주시는 건 똑같은데 요 아래 절반의 절반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래에서 요 4분의 1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K 이렇게 하시면 K의 대문자와 K의 소문자를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L입니다. L, L. 그런데 여기 보면 L이 대문자는 꺾여 있어서 명확한데 요거는 L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길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 L과 I, J를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은 어떻게 한다? 쭉 내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L. I는 어떻게 했죠? 위에 점을 하나 찍어주고 쭉 내려준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었다? I. J는 어떻게 했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점을 이렇게 똑같이 찍어줬지만 쭉 내려주다가 이렇게 꺾어준다. 이게 바로 J. 그래서 L, I, J는요.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달라요. 지금 한꺼번에 외우시기 힘드시면 오늘 보고 또 보고 다음에 보고 또 보고 아니면 다른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마주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너무 많은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M인데요. M은 어떻게 쓰느냐? 대문자는 이렇게 직선을 크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뾰족뾰족뾰족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문자 M은 어떻게 쓰느냐? 소문자 M은 역시나 절반이나 절반 살짝 위를 기준으로 해서 소문자 M은 둥글게 둥글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꺾이는 부분을 둥글게 쭉 그어주고 둥글게 절반 또 어떻게 한다? 둥글게 절반 이렇게 하시면 이게 M입니다. 그 다음 N입니다. N도 M과 마찬가지예요. N 대문자는 이렇게 직선을 쭉쭉 날카롭게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소문자 N은 어떻게 쓴다?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뒀을 때 동글동글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어주시는 건 시원하게 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릴 때 동그랗게 이러면 N이다 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O 엘레멘 O입니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생겼으면 소문자는 대문자의 절반이다. 똑같이 생겼으면 소문자는 대문자의 절반이다 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대문자 오는 크게, 소문자 오는 그 절반만큼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O였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엔 P인데요. P 한번 볼게요. 대문자 P는 이렇게 써주고요. 소문자 P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조금만 다른데 그래도 우리 기준으로 한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가상의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여기 대문자 P의 끝부분 있죠? 대문자 P의 끝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렇게 일단은 선을 아랫선을 넘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요 사이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소문자 P입니다. OP. 그 다음 Q입니다. Q 대문자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 안에서 밖으로 딱 써주면 되고요. P와 Q는요. 요것만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Q도 마찬가지죠. Q도 이렇게 가상의 선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주시고요. Q는 직선을 이렇게 아래로 빼주시고 요 두 선 사이에 Q 이렇게 써주시면 Q입니다. 그 다음 R인데요. R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R은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쓰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쓰는 법은 쭉 선을 한번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큼직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내려서 써주시면 돼요. 이게 대문자 R이고요. 소문자 R도 마찬가지예요.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선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게 소문자 R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R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R은 발음이 제가 지금 R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서 계란 R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한번 제가 R 발음하는 거 정확하게 들려드릴게요. 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발음하느냐? R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다시 R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R 그래서 R 혀를 좀 말아 넣어서 R 이러면 이제 혀를 조금 내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의 R은 R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혀를 좀 말아 넣어서 R, R, 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 발음이 조금은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 외국인들도 포함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연설이나 영상 등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살든 미국 사람이 아니면 세계인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이 발음은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발음이 어려우시면 그냥 편하게 이러셔도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영어를 이제 한글처럼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발음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R 그 다음 S입니다. 마찬가지로 S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기준선을 이렇게 두고 기준선을 두고 조그맣게 S 써주면 소문자 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T입니다. 이번에 T 한번 해볼게요. T는 대문자는 큼직하게 이렇게 써주고요. 소문자 T는 어떻게 써준다? 소문자 T는
소문자 T는 아이고, 여기 좀 너무 낮게 걷네. 한 절반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T. 그 다음에 가로축을 요렇게 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그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알아듣고 다 이 사람이 T를 썼구나라는 거, 소문자 T를 썼구나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T를 할 때 요렇게 하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준다. 그리고 요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U입니다. U. 대문자 U는 그냥 큼직하게 말발굽처럼 써주시면 되고요. 소문자 U는 어떻게 쓰느냐? 소문자 U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소문자 U는 동그랗게 그어서 올라가다가 그 다음 아래를 딱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소문자 U. 그 다음 V입니다. 그런데 우리 V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R 발음처럼 V도 발음이 조금 우리 일반적인 한글 발음이랑 다르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써주는 건 V, 대문자 V는 크게 이렇게 그냥 V 마크 다 아시죠?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태권 V의 그 V예요. 그 다음 우리 소문자 V는 여기 절반만큼을 본 다음에 여기서 작게 V를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읽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한글 읽는 것처럼 V, V, V 이렇게 읽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네, 여기 이빨과 여기 아랫입술을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V가 아니라 V. 그래서 사실은 V라고 하지 않고요. V, V라고 읽는 게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읽긴 하는데요. V라고 읽기 어려우면 V 하다 보면 V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V라고 읽으시게 된다면 V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V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W예요. W 한번 볼까요? W 대문자는 큼직하게 써주시고요. 우리 이제 익숙하죠? W 소문자는 어떻게 쓴다? 여기 절반쯤에 돼서 W는 조그맣게, 소문자 W는 조그맣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X입니다. X는 여러분 잘 아시죠? OX 할 때 그 X예요. X는 아니다, 크게 그어주시거나 아니면 소문자를 쓴다. 조그맣게 X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거의 다 왔네요. Y입니다. Y는 우리 여러분 와이셔츠 할 때 그 Y예요. 여기 사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와이셔츠의 그 옷이죠?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해요. 이게 그 와이셔츠의 그 Y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요 형태다 그래서 와이셔츠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고는 하죠. 그래서 Y는 큼직하게 이렇게 우리 와이셔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소문자 Y는 어떻게 쓴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자 Y는요.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신 다음에 가상에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 오른쪽 획은 요 아랫선을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래에 요 부분은요. 꺾어 주셔도 되고 안 꺾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요렇게 쓰겠다. 요렇게 써주셔도 다 이 사람 소문자 썼구나 라고 이해하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우리 Z라고 알고 있는 우리 Z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큼직하게 대문자는 요렇게 써주시고요. 소문자는 어떻게 쓴다? 네, 우리 너무 많이 했지. 이런 식으로 작게 Z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Z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Z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래 제가 써놓은 것처럼 G 이렇게 써주면 이 사람 오늘 초반에 배웠던 이 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G라고 하지 않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Z. 여기 여러분들 여기 요 그림처럼 우리 혀가 윗니빨 안쪽 이 상단에 이렇게 떨려주시면 돼요. Z, E, F, G고요. 여기서는 X, Y, Z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26개의 우리 알파벳을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앞부분에 알파벳이 뭐였지라고 까먹으신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까먹었던 부분들 아니면 잘 못 읽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다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같이 영어 실력을 늘려가도록 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